5월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아침이었다. 이서연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몇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찾아온 대기업 TK그룹의 최종 면접. 그녀에게 이 면접은 단순한 취업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틈틈이 도서관에 박혀 스펙을 쌓았던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느냐 마느냐가 달린 중요한 관문이었다. 할 수 있다. 이서연, 준비한 만큼만 하고 오는 거야. 거울 앞에 선 서연은 긴장으로 살짝 떨리는 자신의 어깨를 다독이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희미한 떨림을 감추려 살짝 힘을 준 입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간절함이 담긴 눈빛. 그녀는 마지막으로 면접 자료가 담긴 파일을 가방에 챙겨 넣고 현관문을 나섰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지금 출발하면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도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을 터였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경적을 울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사이로 서연은 혹시나 옷이 구겨질까, 화장이 번질까 노심초사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TK그룹 사옥이 있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면접 시간까지 약 40분 정도 남아 있었다. 서연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였다.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던 서연의 눈에 문득 창밖의 풍경이 들어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들 중 누군가는 자신처럼 오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잠시 그런 상념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면접 준비에 집중했다. 면접 시간 20분 전, 서연은 카페를 나섰다. TK그룹 사옥은 길 건너편에 우뚝 솟아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때였다. 기이익광, 귀를 찢을 듯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 바로 옆에서 터져 나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몇 미터 앞 교차로에서 검은색 세단과 자전거가 충돌한 끔찍한 사고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자전거를 탔던 남자는 힘없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고, 검은색 세단은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멈춰 서 있었다.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비명,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사고를 낸 세단 운전자가 당황한 듯 허둥대는 모습까지.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면접 시간에 늦으면 안 돼 하는 이성과 사람이 다쳤어, 도와야 해 하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 쓰러진 남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본 순간 서연의 발은 이미 사고 현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가방을 길가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그녀는 인파를 헤치며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쓰러진 남자는 좋기 40대 후반은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값비싸 보이는 자전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고, 남자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서연은 침착하게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의식은 희미하게 남아 있는 듯 했지만 호흡이 가빴고 출혈이 심했다. 대학 시절 응급처치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익혔던 지식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누가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AED 있는 곳 아시는 분 계시면
가져다 주세요. 서연의 다급하지만 침착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남자의 머리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지혈을 시도했다. 동시에 남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남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려 눕혔다. 면접 가야 하는데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면접에 대한 초조함이 떠나지 않았지만 서연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눈앞의 생명이 먼저였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말을 걸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애썼다. 검은색 세단의 운전자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도 소리쳤다. 운전자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사고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다행히 근처 빌딩에서 누군가가 자동제 세동기를 가져왔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기계의 안내에 따라 남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는 기계음과 함께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친 뒤 버튼을 눌렀다. 몇 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이어받았고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는 생각에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졌고 그녀는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관찰한 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했다. 구급차가 떠나고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하자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았다. 손과 옷에는 남자의 피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손목시계는 이미 면접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끝났다. 다 끝났어.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TK그룹 최종 면접.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그냥 지나쳤더라면 저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녀는 늘 생각해왔다. 서연은 길가에 던져두었던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방 한 구석이 살짝 찢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틈을 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도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저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작은 안도감과 함께 면접을 놓쳤다는 쓰라린 현실만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행동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희미한 자부심, 그리고 이름 모를 그 남자가 부디 무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다. 한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강태준은 응급수술을 받고 겨우 위기를 넘겼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의 머릿속에는 사고 당시의 아비 규환과 함께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던 한 젊은 여성의 흐릿한 잔상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직 그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성 덕분에 자신이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이름 모를 은인을 향한 깊은 감사의 파장이 일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서연은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정장은 더 이상 그녀가 아끼던 옷이 아니었고, 애써 완벽하게 했던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희망에 부풀었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텅 빈 원룸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조금만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사고 현장을 지나칠 때 잠시 망설이기라도 했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그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괜찮아. 잘한 거야. 그분은 괜찮으실까? 서연은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늘 아침 자신이 구했던 이름 모를 남자의 안위를 걱정했다.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무사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런 마음 한편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TK그룹 최종 면접. 그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간절했던 기회였다. 그 기회가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몇 달간 면접 준비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말 잘 풀릴 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걸었던 희망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듯했다.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서러움과 아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 이번 생은 나랑 대기업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다시 시작하면 돼. 세상의 회사가 TK그룹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과 자신감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TK그룹 인사팀에 연락해볼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제가 사람을 구하느라 면접에 늦었습니다 라고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동정표를 얻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결국 서연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저 깨끗하게 단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강태준은 여러 겹의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고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의 비서실장 윤성호가 보였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강태준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었다. 의사는 그의 상태를 살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천운이십니다. 회장님, 두부 출혈이 있었지만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와 긴급수술 덕분에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응급처치라는 말에 강태준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아스팔트 바닥에 차가운 감촉,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그 사이로 들려오던 한 여성의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자신을 향해 외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누르던 작지만 야무진 손길. 내가 사고 현장에서 누가 나를... 강태준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그 순간 자신을 살리려 애썼던 누군가의 존재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네, 회장님. 신원 미상의 한 젊은 여성분이 회장님을 구해주셨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정말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신 덕분에 회장님께서 목숨을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저희 쪽에서도 그분을 찾고 있지만 현장이 워낙 경황이 없었고 그분께서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바로 자리를 뜨셔서 아직 윤 비서실장의 설명에 강태준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젊은 여성.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위험을 무릅썼을 것이다. 반드시 그분을 찾아야 하네. 어떤 보상을 해서라도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단호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다. 하물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랴. 그는 윤 비서실장에게 자신을 구해준 여성을 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비록 기억나는 것은 젊은 여성이라는 단서뿐이었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TK그룹 본사 인사팀 사무실은 최종 면접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분주했다. 수많은 지원자들의 서류와 면접 평가 자료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민지 인사팀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들을 검토하며 최종 합격자 명단을 확정짓고 있었다. 그녀는 TK그룹에서 가장 냉철하고 원칙주의적인 인물로 통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규율과 절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서연 씨, 이 지원자는 서류 평가는 최상위권인데 면접에 불참했군요. 한 직원이 이서연의 파일을 들고 김 팀장에게 보고했다. 불참 사유는 따로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무단 불참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김민지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이서연은 그저 수많은 지원자 중 약속을 어긴 한 명의 불성실한 지원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이나 간절한 사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서연의 파일 위에는 최종 면접 불참, 불합격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혔고 파일은 그대로 보류 서류함 깊숙한 곳으로 던져졌다. 만약 강태준 회장이 직접 그 파일을 보지 않는 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운명처럼 보였다. 이서연은 애써 슬픔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고 새로운 채용 공고들을 찾아보며 이력서를 수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TK그룹에서의 기회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름 모를 그 남자를 구했던 그 순간에 강렬했던 기억 때문일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강태준 역시 병상에서 조금씩 회복하며 회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을 구해준 그 여성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윤 비서실장은 수소문 끝에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몇몇 영상과 목격자들의 희미한 증언들을 확보했지만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한 목격자의 진술이었다. 강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천사라.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이름 모를 천사. 그는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리라 다짐했다. 그들의 운명이 이미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두 사람 모두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TK그룹 본사 자신의 집무실로 복귀한 것은 사고 발생 후 꼭 열흘 만이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병상에 누워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그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머리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고 가끔씩 현기증을 느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롭고 단단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험은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미묘하게 변화시켰다. 예전에 그가 오직 성공과 성과만을 향해 질주하는 냉철한 승부사였다면 지금의 그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가치와 삶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된 듯했다. 복귀 첫날부터 강태준은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에 파묻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여성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윤성호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방면으로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은 워낙 혼란스러웠고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 유일한 단서라고는 20대 중후반의 키가 크고 침착한 여성이었다는 몇몇 목격자들의 불분명한 증언뿐이었다. 회장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더 이상의 단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도 화질이 좋지 않고 그 시간대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강태준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녀가 있을 텐데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문제를 넘어선 어떤 알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용기와 침착함,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타인을 셔틀콕는 그 니 스왈탐 셀플레스네스. 그런 인재라면 TK그룹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찾아보게 어떤 작은 단서라도 조은히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번 신입사원 공채 최종 면접자들 명단하고, 특히 서류는 우수했지만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지원자들 자료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싶네.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윤 비서실장은 조금 의아했지만 곧바로 인사팀에 연락하여 관련 자료들을 준비했다. TK그룹은 현재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고 강태준은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싶어 했다. 어쩌면 기존의 틀에 박힌 평가 방식으로는 놓쳤을지도 모르는 숨은 보석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후 강태준의 책상 위에는 수십 명의 지원자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늦은 밤까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화려한 스펙과 유창한 자기소개로 가득 찬 지원서들 사이에서 유독 한 지원자의 파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서연, 이름 아래에는 국내 최고 명문대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다양한 공모전 수상 경력, 그리고 국제 NGO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경험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인재였다. 그런데 파일 한 구석에 찍힌 붉은색 면접 불참 도장이 그의 눈썹을 살짝 찡그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왜 면접에 오지 않았을까? 강태준은 이서연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글에는 진솔함과 함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특히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문득 사고 당시 자신을 구했던 그 여성의 침착하고 단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연상이었지만 강태준은 이상하게도 이서연이라는 이름에 마음이 끌렸다. 그는 윤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이서연 지원자 말일세.
서류는 최상위권인데 면접에 불참했더군. 혹시 불참 사유에 대해 인사팀에서 따로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가? 윤 비서실장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대답했다. 인사팀 보고에 따르면 별다른 연락 없이 무단으로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원칙대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사팀의 일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규정대로라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지원서에 첨부된 증명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빛, 단정하면서도 강단 있어 보이는 인상. 사진 속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을 주었다. 한편 이서연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TK그룹 면접을 놓친 이후 그녀는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연이은 탈락 소식에 자신감은 점점 바닥을 치고 있었고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보여주었던 용기와 침착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나는 할 수 있어. 아직 기회가 있을 거야. 그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다음 기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TK그룹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그때 그 사고만 아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은 그날 이후로도 틈틈이 자신을 구해준 여성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에 협조를 구해사고 현장 주변 가게들의 CCTV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모습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갈 뿐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천사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존재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혹시나 해서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회장님을 구급차 인계하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아주 잠깐 포착되었습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혹시 이 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태준은 윤 비서실장이 건넨 태블릿 PC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 속 여성은 뒷모습과 옆모습이 대부분이었지만 언뜻 보이는 실루엣과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특히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달린 작은 액세서리가 눈에 들어왔다. 아주 흔한 디자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는 다시 이서연의 지원서 파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증명사진과 영상 속 여성의 흐릿한 모습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다.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강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혹시 윤 실장, 이서연 지원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게. 면접 불참 사유에 대해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도 조용히 확인해 주게. 단, 절대 티나지 않게. 강태준의 지시에 윤 비서실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군말 없이 따랐다. 회장님이 특정 지원자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역시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파일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름 모를 천사를 향한 강태준의 조용한 탐색과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겪고 있는 이서연의 힘겨운 현실. 아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운명의 실타래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TK그룹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곧 예기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면서
며칠이 흘렀지만 이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TK그룹의 이름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수많은 채용 공고를 뒤지고 새로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만약 그때 면접을 받더라면 하는 가정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결국 노트북을 켰다. 더 이상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녀는 TK그룹 인사팀에 마지막으로 메일 한 통을 보내보기로 결심했다. 거창한 변명이나 구구절절한 사정 설명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저 자신이 왜 그토록 중요했던 면접에 참석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TK그룹에 대한 자신의 열정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짧게나마 전달하고 싶었다. 어쩌면 아주 희박한 확률로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도 없지는 않았다. 서연은 한자 한자 신중하게 메일 내용을 작성했다. TK그룹 인사팀 담당자님께 지난 5월 5일 오전 10시 모집 분야 최종 면접 예정자였던 이서연입니다. 먼저 귀사의 최종 면접이라는 소중한 기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일 면접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처하게 되어 약속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면접 불참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기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TK그룹에 합류하여 제가 가진 역량과 열정을 펼치고자 했던 저의 진심만큼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그 어떤 지원자보다 성실한 자세로 면접에 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연 드림. 메일을 보내고 난 뒤에도 서연의 마음은 착잡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TK그룹 인사팀의 김민지 팀장은 출근하자마자 수십 통의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기계적으로 제목과 발신자를 훑어내리다가 최종 면접 불참에 대한 사과 및 재면접 기회문의 이서연이라는 제목의 메일에서 잠시 멈췄다. 이서연 그 서류는 완벽했지만 무단 불참했던 지원자군. 김 팀장은 혀를 차며 메일을 열었다. 메일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늘 있는 레퍼토리였다. 김 팀장은 이런 종류의 메일을 한두 번 받아본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핑계에 불과했고 설령 진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절차는 끝난 뒤였다. TK그룹은 그런 사소한 예외를 인정할 만큼 한가한 회사가 아니었다. 김대리, 이서연 지원자 말이야. 어제 면접 불참 사과 메일 보냈던데 이미 불합격 처리된 거 맞지? 김민지 팀장은 옆자리에 김대리에게 확인하듯 물었다. 네. 팀장님,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잘했어. 이런 메일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그냥 규정대로 하면 돼. 그녀는 이서연의 메일을 일금 처리한 뒤 그대로 휴지통 폴더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강태준 회장의 지시가 떠올랐다. 서류는 우수했지만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지원자들 자료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싶네. 이서연은 분명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 회장이 유독 그녀의 파일을 유심히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회장님께서 왜 그 지원자에게 관심을 보이셨을까? 혹시 이 메일 내용을 보고 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김민지 팀장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의 그녀라면 규정대로 처리하고 끝냈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이서연의 메일을 삭제하는 대신 일단 보류 폴더에 넣어두기로 결정했다. 언젠가 강 회장이 다시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편 강태준 회장은 여전히 자신을 구해준 천사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윤성호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더욱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현장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고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들과 경찰관들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가 잡혔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가 살짝 묻은 채 찢어진 TK그룹 면접 안내문 한 장이 발견된 것이다. 안내문 하단에는 이서연 귀하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 비서실장은 그 안내문을 보는 순간 얼마 전 강 회장이 특별히 관심을 보였던 그 지원자의 이름을 떠올렸다. 회장님, 혹시 이 지원자가... 윤 비서실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태준에게 찢어진 면접 안내문을 보고했다. 강태준은 안내문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이서연, 또다시 그 이름이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흐릿했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했다. 사고 당일,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TK그룹 면접, 만약 자신을 구했던 그 여성이 이서연이라면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었다. 윤 실장, 즉시 이서연 지원자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게. 사고 당일 그녀의 행적, 그리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그녀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게. 강태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의 가슴이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예상이 맞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이서연의 지원서를 펼쳐 들었다. 증명사진 속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빛,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했던 자기소개서, 그리고 국제 NGO 단체에서의 의료 봉사활동 경험.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강하게 손짓하고 있었다. 그때 김민지 인사팀장으로부터 긴급 내부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이서연 지원자 면접 불참 사유 관련 보고였다. 강태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메일을 열었다. 메일에는 이서연이 보냈던 사과 메일 전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강태준은 그 문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즉시 김민지 팀장에게 연락했다. 김 팀장, 이서연 지원자 말입니다. 면접 불참 사유가 긴급 상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회장님, 그건... 김민지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별다른 추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됐습니다. 그 지원자. 내일 오전 제 사무실로 직접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강태준의 단호한 지시에 김민지 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이 직접 특정 지원자를, 그것도 면접에 불참했던 지원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서연이라는 지원자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 특별한 사연이 얽혀 있다는 것을. 두 개의 길이 마침내 한 점에서 만나려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그들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으로 이끌고 있었다. 내일 아침 TK그룹 회장실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 TK그룹 인사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이서연에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단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최종 면접 재심사 기회가 주어졌으며, 내일 오전 강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과의 직접 면담이라니. 면접 불참자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정말입니까? 제가 다시 면접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이서연 씨.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TK그룹 본사 30층 회장 비서실로 와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장은 편안한 정장 차림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민지 인사팀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딱딱함이 묻어났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갑자기 회장님이 자신을 만나려 하는 걸까? 혹시 면접 불참에 대한 질책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은 분명 마지막 기회였다.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려진 동아줄과도 같은 기회. 그녀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난번 면접 때보다 더욱더 신중하게 몸단장을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사본과 봉사활동 증명서 등도 꼼꼼히 챙겼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다. 초조함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다. TK그룹 본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었다. 특히 사고가 났던 교차로를 지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찼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괜찮으실까? 혹시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 알 수 없는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회장 비서실에 도착하자 윤성호 비서실장이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서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강태준은 거대한 원목 책상 뒤편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다부진 체격,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평범한 중년 남성이라고 생각했던 사고 피해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앉게. 이서연 씨. 강태준의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김민지 인사팀장도 그녀의 옆자리에 배석하여
노트북에 무언가를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이렇게 갑작스럽게 면담을 요청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네.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이력서를 보니 아주 인상적이더군. 학점도 우수하고 다양한 경험도 많고 특히 국제 NGO 단체에서의 의료 봉사활동 경험이 눈에 띄는군.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강태준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 부드럽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서연은 그 질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네, 회장님,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 표정, 말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지원자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인성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다. 지난 면접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들었네.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마침내 그 질문이 나왔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날의 일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까? 자칫하면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네, 그날 면접 장소로 오던 중 바로 회사 근처 교차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도와드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면접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날 아침의 기억과 눈앞의 여성이 빠르게 중첩되고 있었다. 침착하면서도 단호했던 목소리, 망설임 없이 자신을 향해 달려왔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던 그 손길. 강태준은 서연의 오른쪽 손목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주 희미했지만 자세히 보니 가늘고 긴 흉터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급하게 지혈을 하다가 어딘가에 긁힌 상처일까? 응급처치라 평소에도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군. 강태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대학 시절 응급처치 동아리에서 활동했었고 관련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몇 번 경험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은 확신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모든 것이 그날 아침 자신을 구했던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애써 표정 변화를 감추었다. 김민지 팀장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이 왜 저런 사적인 질문까지 하시는 걸까? 그리고 저 지원자는 어딘가 모르게 회장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해 보였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 만약 그때 당신이 구했던 그 사람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회사의 면접관이었다면 그래도 당신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이었고 동시에 시험이었다. 서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회장님,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선택으로 인해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대답. 강태준은 더 이상 어떤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다. 바로 이 사람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은인,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인재,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뒤섞인 미소였다. 그는 서연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새로운 시작이 될 터였다. 강태준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감동을 애써 억누르며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그녀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대답은 그의 마지막 의구심마저 완전히 날려버렸다. 눈앞에 이 젊은 여성은 그저 스펙이 뛰어난 지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용기와 따뜻한 인품,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놀라운 침착성과 판단력을 지닌 그야말로 TK그룹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인재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떠나 순수하게 지원자 이서연의 역량과 가능성을 더 깊이 검증하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특별한 만남을 조금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매듭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훌륭한 답변이군. 이서연 씨, 강태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지. 만약 TK그룹에 입사하게 된다면 본인이 가진 어떤 강점을 통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서연 씨를 선택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면접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어딘가 모르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이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문제 해결 능력과 긍정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또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과장되거나 꾸며낸 것 같지 않았다. 진솔함 속에서 그녀의 뛰어난 통찰력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왔다. TK그룹이 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TK그룹이 추구하는 혁신을 통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가치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제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TK그룹이라면 저의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서연의 눈빛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TK그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답변은 단순히 준비된 모범 답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의 철학이자 TK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전이었다. 옆에서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김민지 팀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처음에는 회장님이 왜 저런 불참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지만 이서연의 답변을 들을수록 그녀 또한 이서연이라는 지원자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저렇게 당차고 논리적이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까지 갖춘 인재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서연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규정이라는 틀에 갇혀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귀한 인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함마저 느껴졌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그것은 그녀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서연 씨, 만약 회사 생활을 하다가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예를 들어 회사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약간의 편법이나 부정이 용인되는 분위기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서연은 신중하게 생각한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양심에 어긋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편법이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회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과정이 정당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저는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답변은 강태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속으로 감탄사를 터뜨렸다. 옳거니 바로 저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던 인재다. 그녀는 단순히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확고한 직업윤리와 건강한 가치관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진짜 리더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날 아침 사고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방식이자 그녀 자신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질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미 그는 이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파악했다. 그녀는 TK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회사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어 고맙네. 이서연 씨, 면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 강태준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인사팀을 통해 통보하도록 하겠네.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면담 내내 긴장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했다는 생각에 후련함도 느껴졌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안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과 김민지 팀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이서연이 나가고 난 뒤 강태준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입계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민지 팀장은 그런 그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서연 지원자, 정말 대단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약간의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김 팀장도 느꼈겠지. 저런 인재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서류 몇 장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사람이지.
강태준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김민지 팀장을 바라보았다. 김 팀장, 이서연 지원자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결정할 테니 그렇게 알도록 하게. 그리고 오늘 면담 내용은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주게.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김민지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곧 TK그룹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장의 중심에는 바로 강태준 회장이 있다는 것을. 강태준은 다시 한번 이서연의 지원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에 대한 단서들을 나란히 놓아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놀라운 인연을 어떻게 아름답게 매듭짓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이서연에게 합격 통보는 그야말로 꿈결처럼 다가왔다. 강태준 회장과의 면담이 있은 지 이틀 뒤 김민지 인사팀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딱딱함 대신 진심 어린 축하와 존중의 어조를 담고 있었다. 이서연 씨,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의 뛰어난 역량과 훌륭한 인품을 매우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입사 예정일과 처에 관해서는 공식 합격 메일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몇 번이고 되물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TK그룹의 일원이 된다니. 그것도 회장님과의 직접 면담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며칠 후 서연은 정식으로 TK그룹 전략기획실 소속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가 배정받은 부서는 회사의 핵심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그야말로 TK그룹의 브레인과도 같은 곳이었다. 단순한 신입사원 이상의 기대와 책임감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출근 첫날, 윤성호 비서실장이 그녀를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로 다시 한번 안내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태준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서연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네. 그리고 TK그룹에 합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네. 회장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연은 진심을 담아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자리를 권한 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어쩌면 조금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군.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그날 아침에 교통사고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사고,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해갔다. 그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서연 씨. 당신이었네. 강태준의 마지막 말은 서연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날 아침 자신이 구했던 그 중년 남성이 바로 눈앞의 TK그룹 회장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아니,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구했던 분이 회장님이셨다고요. 서연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고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남자의 모습,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했던 자신의 손길, 그리고 그를 구급차에 태워보내고 허탈하게 돌아섰던 기억까지.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네. 이서연 씨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TK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군. 강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네. 모두가 당신처럼 용기 있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그날 단순한 선행을 한 것이 아니야. 당신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어쩌면 TK그룹 전체의 운명까지도 바꾸었을지 모르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녀를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지원서를 보며 느꼈던 특별한 예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 그녀의 뛰어난 능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봉사활동 경험과 응급처치 자격증,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졌다고. 물론 내가 당신을 채용한 것이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만은 아닐세. 당신의 능력과 인품은 이미 면담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네. 당신은 TK그룹이 그토록 찾던 인재야. 다만 당신의 그 선행이 내게 당신이라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을 뿐이지. 강태준의 진심 어린 설명에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의 회사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략기획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 나갔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날 아침의 기억과 강태준 회장의 따뜻한 격려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김민지 인사팀장도 이제는 이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회장의 특별한 관심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서연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면서 그녀는 진심으로 이서연을 인정하고 응원하게 되었다. 강태준 회장과 이서연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 강태준은 이서연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통찰력에 종종 감탄했고 이서연은 강태준의 깊은 경륜과 따뜻한 리더십을 존경했다. 그들은 함께 TK그룹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이서연은 TK그룹 내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그녀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며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TK그룹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주말 오후, 이서연은 오랜만에 그날 사고가 났던 교차로를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이 변함없는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 아침의 자신을 떠올렸다. 면접을 놓칠까봐 초조해하면서도 망설임 없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향해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의 그 작은 선행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듯 예기치 못한 행운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서연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뜻밖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녀는 앞으로도 늘 오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고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스펙이나 조건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저 멀리 TK그룹 사옥이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이 이서연은 그 빛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